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파병된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전투를 개시할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북한군의 역할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최전선에 돌격대 용병으로 투입이 되어서 사실상 총알바지로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먼저 총알바지로 돌격대로 넣고 나면, 투입되고 나면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공격을 해올까를 본 다음에 러시아군이 그 다음 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야말로 북한의 20대 청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무모한 돌격대, 죽음의 사지로 몰리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간 동아에 실린 기사를 보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임무는 돌격대다, 구소련의 형벌대대 같은 총알바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소련의 형벌대대라는 게 뭐냐면요, 그 소련과 독일이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을 때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격수 나오는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인가 그런 영화에 보면은 총도 주지 않고 뭐 한 개 소대나 한 개 중대에 총 몇 개 주고 그냥 최전선으로 그냥 몰아내는 거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 든 사람이 가다가 총 쏘다가 전사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따라가던 사람이 그 총을 들고 쏘게 되는, 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앞으로 가다가 독일군이 쏘는 총에 맞아 죽거나, 또는 뒤로 가려면 누가 붙느냐 하면은 통제 장교들이 붙어요. 정치 장교, 통제 장교, 독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붙어서 따발총을 들고 후퇴하는 소련군들을 그냥 발사해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벌대대인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본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금 4개 여단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4개 여단의 모든 부대명에 들어가는 명칭이 근위대라는 거예요. 근위대. 근위대는 영어로 하면 가드입니다. 가드인데 러시아 공수군 뭐 제11 근위 공중강습여단, 러시아군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 이렇게 근위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선에 붙는 돌격대, 이게 구소련 시절에는 형벌대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0명당 통제장교가 3명이 붙는데, 통제장교 3명, 그러니까 지휘관이 1명 붙고요. 그 다음에 정치장교, 독정관이 붙어요. 이렇게 3명의 통제장교가 붙습니다. 그리고 뭐 통역 1명, 중화기 담당 1명, 보급 담당 1명, 즉 북한군 30명당 6명의 러시아인들이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점은 통제장교가 3명이라는 점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주간 동아의 이 기획 기사를 보면 여기에는 지휘관, 정치장교, 독정관이 붙게 되는데, 이건 구소련 시절에 형벌대대 이름이 그 러시아 말로 슈트라프 바트입니다. 슈트라프 바트. 이 통제장교의 작전 통제하에 따라서 적진으로 자살 돌격을 감행하는, 이게 형벌대대라는 거예요. 슈트라프 바트. 자, 이 슈트라프 바트는 독일과 소련이 2차 대전 한참 벌일 때 1942년에 스탈린이 227호 명령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당시 스탈린이 말한 건 이런 거랍니다. 소련군 장병 누구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후퇴하는 자는 인민의 적으로 규정해 처벌하라. 그래서 지휘관들이나 정치 장교에게 명령을 어기고 뭐 후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즉결 처분은 현장에서 뭐 총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슈트라프 바프로 해가지고 돌격대, 최전선으로 몰아넣는, 특히 그 당시 스탈린이 인민의 적을 총살하는 데는 총알도 아깝다 라면서 형벌부대 운영을 다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슈트라프 바트에 편성된 소총수는
죄수들이 이제 형벌대대로 가는 건데 죄수에게는 소총 하나 그리고 최소한의 탄약 가령 뭐 M16이나 K2 소총 같으면 한 뭐 20발 정도 총알만 주고 최전선으로 몰아넣는 그런 최전선으로 지금 북한 청춘 12,000명이 몰려나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슈트라프바트가 돌격할 때 뒤에는 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정치장교, 통제장교, 독정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격을 안 한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하면 총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돌격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군 근위 칭호를 쓰는 그 부대에 북한군 병력을 배치시킨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과거 소련 형벌부대 슈트라프바트와 유사한 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1근위 공중강습여단, 106근위 공수사단, 56근위 공중강습연대, 810근위 해군 육전연단. 요 네 군데. 크루스크 그 인근의 왜군,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땅으로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여단 네 군데.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30명 단위로 그룹을 만들고 러시아 통제장교 3명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구소련이 형벌대대 슈트라프바트와 같은 개념으로 북한군을 지금 이용하려는 작전이다. 그야말로 총알바지 돌격대대로 써먹을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또 뭐냐면 그동안 이 북한군들이 보급품 받는 사진이 많이 찍혀서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죠. 북한군에게 지금 지급되는 소총은 어떤 걸 주느냐? 아주 가벼운 경량 따발총을 준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돌격전 하는데 불리하죠. 가벼우면 들고 뛸 수 있으니까. 자, 해당 보급품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기관총인데 현재 북한군이 분대 지원화기로서는 7.3식 대대 기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대는 소대, 중대, 대대, 여대, 연대 이런 말이 아니고 대대는 큰 대자를 2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대적으로 적을 사살하라 이런 의미에서 대대라는 말을 쓴답니다. 7.3식 대대 기관총. 대대가 아니고 대대 기관총이네요. 이 기관총이 북한이 만든 체코제 기관총 모방형인데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사용한 그 소총의 성능을 높이 평가해서 김일성이 개발을 지시한 거랍니다. 예. 이 새로운 총기 7.3식 대대 기관총 도입한 이유는 뭘까? 결론 딱 나와 있죠. 이 탄띠를 울러매고 기관총을 하는 이 돌격전을 하는 그 무거운 기관총은 돌격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탄창통을 붙이면 그게 13kg까지 나간답니다. 그래서 들고 뛰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벼운 경량 소총을 지급한 거로 봐서도 이거는 형벌대대, 구소련의 형벌대대 슈트라프바트로 그야말로 최전선으로 몰아붙여서 총알바지를 쓰게 하는 심산이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7일이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인권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20대 청춘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러시아 용병으로 팔려가서 총알바지 돌격대로 투입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